자, 먼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습니다. 가로 20, 세로 20짜리 사각형이고요. 대각선으로 한번 복사, 그 다음 위로 한 번, 두 번. 자, 다시 카피. 어레이 4개만. 그러면 이렇게 모습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치수 기입 명령어는 다 여기 있습니다. 홈탭에 여기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요 항목에 치수 명령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이너서부터 리더, 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명령어들을 전부 다 확대해 놓은 게 바로 여기 어노테이션 탭입니다. 어노테이트라는 요 탭에 보시면 문자, 치수, 그 다음 센터라인, 지시선, 이렇게요. 위피아웃도 여기 있네요. 그죠? 자, 바로 이 부분에 여기가 바로 치수 기입 명령어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라이너입니다. 먼저 치수를 보시면 이렇게 라이너를 실행하면 모든 치수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 익스텐션 라인이 익스텐드가 연장하다라는 뜻이죠. 연장선의 오리진, 원점. 그러니까 연장선이라고 안 하고 그냥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선택해 주세요. 자,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라인의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선이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연장선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를 두 번째로 클릭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그 다음 치수선, 화살촉, 그 다음 치수 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치수라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치수 보조선, 치수선, 치수 문자. 화살촉만 그냥 화살촉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라이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냥 엔터.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투 디멘전, 치수 기입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치수선 올라온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고요.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라이너, 클릭, 클릭.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수평, 수직 이렇게 빠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이너, 라인, 트림, 라이너, 엔터. 이렇게요.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평, 수직으로 빠집니다. 수직, 엔터, 선택하고 수직.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고 문자를 이렇게 클릭하면 문자의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수선의 위치도 조절하고 문자의 위치도 이렇게 조절하고, 여기 지금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 있는 이 그립을 움직이면 이렇게 치수선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겠죠. 또 하나, 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옵셋 2.5mm. 굉장히 좁은 부분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가요? 두 번째로 나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보조선, 두 번째 보조선. 공간이 좁으면 두 번째 보조선 쪽으로 문자가 밖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화살촉도 자동으로 밖으로 빠져요. 이건 기본값입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빠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쉼표 2,5로 나오죠. 우린 자연스럽게 2.5로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건 뭐예요? 좌표죠. 나중에 요거 고치는 법 알려드립니다. 원래 여기가 마침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소수점은 마침표죠. 그리고 좌표는 콤마고, 요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얼라인. 자, 아니구나. 얼라인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자, 다시요. 라이너. 자, 원점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옵션들이 나옵니다. m텍스트, 텍스트. m텍스트는 멀티라인 텍스트고 텍스트는 문자입니다. 한 줄 쓰기죠. 그리고 앵글은 문자의 각도고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 호리젠탈은 수평 치수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숫자가 치수가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버티컬. 그러면 치수가 버티컬로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그 다음 로테이티드. 회전하다란 뜻이에요. 자, 여기다 회전 각도를 지정하면 됩니다. 45도. 어떤가요? 45도로 기울어진 이 선의 길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이너 클릭한 다음에 자, 아이고, 이런. 다시 두 개를 클릭하고 m텍스트. m텍스트는 여러 줄 문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줄 문자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어떤가요? 여러 줄 문자 써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번엔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한 줄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여기다가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문자 수정하기 명령어 기억나시나요? 텍스트 에디트, 이거 한글이다.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돼요. 자, 글자 수정된 거 보이시죠? 두 번째, 더블 클릭. 자, 바뀐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기존의 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문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수정할 때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은 문자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넣고 싶어요. 자, 소가로 열고 다시 소가로 닫고. 그럼 문자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숫자로 그대로 바뀝니다. 거리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렇게 숫자는 원래 길이는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쓰죠. %C 그러면 20파이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열고 닫고 %D 이렇게 해요. 또는 열고 닫고 한 칸 띄우고 %P 0.23 이런 식으로요. 자, 특수 기호도 한번 같이 넣어서 바꿔보시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다, 하나 더 있네요. 자, 보시죠. 라이너 클릭 이때 앵글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문자가 이와 같이 45도로 기울어져서 나옵니다. 잘 쓰진 않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제부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 대각선으로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때 쓰는 게 온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울어진 게 수평이면 수평 치수가 나올 것이고, 기울어진 부분이 수직이면 이렇게 수직 치수가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얼라인이 지니고 있는 명령어들은 나머지랑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죠. 얼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평, 수직이 안 나와요. 수평, 수직이 없습니다. 여기 옵션에 보시면 아예 버티컬, 호리젠탈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평으로 뽑겠습니다. 혹은 수직으로 뽑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라이너입니다. 자, 보세요. 라이너는 수평, 수직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기울어진 건 안 나오죠. 기울어진 건 로테이티드를 통해서 각도를 지정해 주어야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아크 랭스인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제가 서클을 그렸고요. 반지름 20짜리 라인 중심선에서 45도로 하나, 135도로 하나, 제가 이렇게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아크 랭스는 아니다. 앵귤러구나. 자, 앵귤러 각도죠. 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각각 2번 선택합니다.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선을 2개 클릭하는 겁니다. 1번 클릭, 2번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앵귤러 똑같아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자,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다시 봅니다. 똑같은 선을 클릭하는데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 2개의 선을 클릭하는데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4방향으로 각도가 표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입니다. 자, 보세요. 선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치수가 나온다고 했죠. 앵귤러 이때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엔터입니다. 원점, 그 다음 첫 번째 각도의 방향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각도의 방향 클릭. 그럼 어떤가요? 한 번에 이렇게 치수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는 이렇게 호에도 각도가 들어갑니다. 아까 이거 우리 90도로 만든 거였죠? 이렇게 호에도 각도는 들어가요. 바로 클릭하면 돼요. 자, 이번엔 아크 랭슨입니다. 아크 랭슨이요. 지금 이렇게요. 아크 랭스는 원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크 랭스는 원 둘레의 길이고, 다시 말하면 호의 길이가 아크 랭슨이고, 얼라인으로 하면 이건 현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건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우리 예전에 호할 때, 아크 설명할 때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호의 길이는 그러니까 호 둘레로 가는 길이, 현의 길이는 현의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반지름 20인 원을 2개를 그렸습니다. 자, 라디어스는 반지름이죠. 자, 원을 클릭한 다음에 원 안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넣어주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원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치수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다이아메타. 안쪽으로 클릭하면, 그리고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안쪽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클릭하고. 자, 얘는 뭔 상관이 없는데 얘는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보죠. 어떤가요?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얘는 맞아요. 얘는 맞는데 얘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KS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자,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dim 스타일.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면 dimstyle, dim 스타일입니다. 얘가 치수 유형 설정입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수 변수라고 합니다. 치수 변수 세팅하는 건데 단축키는 D입니다. 또 여기 디멘전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셔도 돼요. 우리 여기 문자에서도 스타일이 얘 누르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dim 스타일도 얘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떠요. 지금 current dimension style, 지금 내가 사용하는 건 ISO 25입니다. 여기에 modify. 그리고 나면 여러 개의 탭이 나옵니다. 라인 탭, 그 다음 화살표 탭, 문자 탭. 이 문자 탭에 보면, 아니, 이 문자 탭이 아니구나. 여기 피트 탭에 보시면, 피트가 자리 맞춤이거든요. 여기 에로우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화살표 기준으로 란 뜻입니다. 여기다 에로우를 체크해 놓고, OK.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치수 기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디어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요. 중심에서 끝에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이게 KS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그러니까 보조 치수입니다. 메인이 되는 치수가 아니고 보조 치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떤 치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치수입니다. 기존의 치수가 있어야 그 치수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치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라이너를 이렇게 클릭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연속해서 치수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존의 방식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높이,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높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컨티뉴를 누르면 이렇게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자연스럽게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어디서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거꾸로 찍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컨티뉴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여기 셀렉트 탭 있어요. 여기 셀렉트요. 이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보조선을 다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끝에서 맨 마지막 치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맨 마지막 치수가 있죠. 제가 지웠습니다. 이만큼 지웠어요. 그러면 인식을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치수의 두 번째 보조선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만든 걸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어디서 시작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베이스라인을 볼 건데 베이스라인은 이렇게 들어가는 치수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요. 치수가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치수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치수가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아까랑 똑같아요. 자, 순서를 바꿔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베이스 라인을 보면 분명히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셀렉트. 그래서 다시 지정하면 됩니다. 또 제일 마지막 거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재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뭐 사용하는 방법은 베이스라인하고 컨티뉴어스는 똑같아요. 근데 이 베이스라인은, 이 기준선 치수는 이 간격을 조절해야 됩니다. 이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그리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 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려놓고 바꾸는 거죠. 두 가지 방법 다 있어요. 자, 먼저 이미 이제 그렸으니까 그린 뒤에 간격 바꾸는 방법이요.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어저스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치수선 간격 조절하기요. 여기 치수선 간격 조절하기. 자, 베이스라인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엔터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엔터 밸류 여기다가 값을 넣는 거죠. 8mm. 그럼 8mm 간격으로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6mm. 간격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첫 번째겠죠? 자, 지우고. 이번 거는 뭐예요? 애초에 그리기 전에 설정하는 겁니다. 자, 딤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 라인.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요,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보이시나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요. 명령어가 베이스 라인이었죠. 그죠? 베이스 라인의 간격. 그래서 라인 탭에 보시면 여기 중간에 베이스 라인의 간격이 얼마로 돼 있어요? 3.75로 돼 있죠? 너무 좁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mm로 놨습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어떤가요? 간격이 충분히 넓게 나오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치수를 기입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요. 치수와 치수가 겹친 거 보이시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물론 이런 경우를 한다고 하면 치수 문자를 옆으로 조금 움직여주면 돼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딤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딤 브레이크예요. 요게 딤 스페이스고 얘가 딤 브레이크입니다. 끊는 거죠. 자, 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할 치수를 먼저 선택합니다. 얘를 먼저 끊을 겁니다. 그리고 남을 치수.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요게 딤 브레이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럼 요만큼 치수가 끊어지면 되잖아요. 그죠? 딤 브레이크, 끊어질 치수, 통과할 치수. 그러면 어떤가요? 훨씬 더 보기 좋은가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우고, 자, 홀을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호죠? 그죠? 호 맞아요? 그죠? 호가 맞습니다.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이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경우는 도면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디멘전 스타일에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표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표시된 거죠. 이렇게요. 그냥 이렇게 되면 가볍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정상은 이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리려면 바로 여기 조그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조그를 사용해야 돼요. 조그가 당기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기 멀리 있는 중심선의 위치를 너무 머니 도면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임의로 당겨오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홀을 선택하고 중심선의 위치를 설계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수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개 표시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선 당기기가 됩니다. 중심선을 설계자가 임의로 여기 끌고 온 거죠. 원래는 저기 멀리 있는데 도면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설계자가 임의로 중심선을 여기다 끄집어 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과제물에 보면 우리 예전에 그렸던 CAD 실습 과제물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번개 표시되어 있는 거? 근데 저기만 있을까요? 여기도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보이시나요? 치수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간단하게 이제는 뭐 껌이겠죠? 자, 얘 하나 그려보시죠. 이거 그리고 치수 기입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딤 조그드는 여기에 지금 이 딤 조그들은 호나 원에 대해 한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X라인 호리젠탈 다시 X라인 0도 90도 옵셋 10mm 옵셋 100mm. 자, 트림으로 자르고요. 랭스는 델타 5mm. 자, 레이어에서 중심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네요. 예전에 아크 할 때 우리 이거 공부한 적 있습니다. 시작 끝 접선 방향이요. 시작 끝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을 30도로. 자, 그 다음에 미러.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자, 트림으로 지우고. 자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긴 봉의 경우 도면에 다 안 들어가니까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양 끝에만 이렇게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수를 넣어보죠. 자, 라이너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00mm가 아니고 그보다 더 길겠죠. 수정해보죠. 에디트.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1000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 치수선도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죠. 당겨왔잖아요. 똑같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조그입니다. 딤 조그 라인. 그러니까 조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원에 대해서 하나, 선에 대해서 하나. 자, 먼저 선택을 하고요. 치수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 놔버리면 오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내가 원한 건 이 자리지만 오스냅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다시 보세요. 선택하고 오스냅을
오스냅 안 들어가게끔 커서를 뺍니다. 그러면 커서가 있는 이 위치,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위에, 즉 라인 위에서, 그러니까 치수선 위에서 커서를 빼버리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꺾임선이 만들어질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보시죠. 여기 오빌크하고 여기 오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아요. 저 오디네이트는 우리가 쓸 것 같지는 않는데 이렇게요. 렉탱글 골뱅이 20,20 그 다음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다시 또 카피 어레이 4개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이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입니다. 절대좌표에서 절대좌표 0,0에서 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치수로 넣는 겁니다. 좌표예요. 이거 좌표입니다. 절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로 이렇게 치수를 넣는 걸 오디네이트라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치수를 뽑아내야 되지만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치수를 뽑아내야 되지만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치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얘를 절대좌표 0,0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좌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수를 기입하고 이동하는 겁니다. 치수가 기입됐죠? 그리고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럼 치수가 안 바뀌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는 명령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명령어냐면 UC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용자 좌표계란 뜻입니다. 3D 할 때 써요. 3D 할 때 쓰고 2D 할 때도 종종 쓰는데 이거 UCS라는 명령을 쓰고 원점을 지정하고 그대로 엔터. 그러면 원점의 위치가 여 아래쪽에 있었는데 내가 임시로 원점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좌표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좌표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UCS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UCS하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UCS 원점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20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20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UCS 엔터. 그러면 원점으로 가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면 잘 쓰지는 않지만 이건 아마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10mm 옵셋 50mm 자,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필렛 이 선이 중심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버티컬 10mm 20mm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원뿔이요. 원뿔. 이거 로테이트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런 경우 치수를 넣을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입니다. 물론 원형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파이 기호를 같이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치수를 넣었습니다. 이게 틀린 치수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냐 그러면 오빌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오빌크라는 치수 기입이 있습니다. 오빌크요. 얘를 해줘야 돼요. 60도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위에는 크고 아래는 작잖아. 아니, 아래는 크고 위엔 작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합니다. 테이퍼. 우리나라 말 아니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테이퍼라고 합니다. 경사진이란 뜻이에요. 경사졌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경사진 부분의 치수는 반드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치수를 사선으로 빼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오빌크라고 하는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치수를 넣고 각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주로 얘는 기계 쪽에서 넣는 치수 기입법이 이래요. 우리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톨러런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톨러런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차입니다. 근데 공차가 공차라고 해요. 이거 허용 범위를 뜻합니다. 허용 범위. 이만큼 허용하겠습니다. 이만큼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허용 범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허용치라고도 합니다. 허용치 혹은 허용하는 범위, 이거 공차,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시면 오차 범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만큼에서부터 이만큼의 오차 범위는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휴대폰 케이스가 재보니까 길이가 100mm네요. 근데 기계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기계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기계가 수축을 한단 말이죠. 그게 조금 작게 나와요. 근데 저녁에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기계가 따뜻해지고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제품이 조금 크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허용한 건, 그러니까 내가 원한 건 100mm예요. 그냥 막연하게 100mm면 되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해서 보니까 99.7mm가 나와요. 낮에 보니까 100mm가 되고 저녁에 되니까 100.4mm까지 커졌습니다. 어떤가요? 범위가, 그러니까 기계가 만들어내는 오차 범위가 좀 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99.7mm가 잘 들어갈까? 100.4mm는 안 벗겨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양품으로 내가 판매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불량품으로 폐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차 범위를 해서 0.1mm 오차 범위를 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1mm. 그럼 어떻게 돼요? 99.9mm에서 100.1mm까지는 내가 양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 그 이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품으로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0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값, 이걸 공차라고 합니다. 오차 범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 치수 공차입니다. 치수에 해당하는 공차고, 이거 말고 형상 공차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치수 공차고, 이거 말고 형상 공차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자세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차 범위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쪽에도 구멍이 있고 이 뒤쪽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럼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드릴로 뚫어서 구멍을 내야 되는데 이 중심의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심의 위치가 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면 미세하게 잘 틀어진단 말이죠. 또는 내가 용접을 했는데 이 부재하고 이 부재가 수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직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은 45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치나 자세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치를 내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형상공차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형상공차입니다. 형상에 대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중심도, 동심도, 뭐 대칭도, 평행도, 직각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중심이 얼마나 일치했느냐, 중심이 얼마나 그러니까 똑같이 원이 얼마나 동심을 이루고 있느냐, 대칭 얼마나 대칭하고 있느냐, 얼마나 평행하느냐, 얼마나 직각을 잘 이루고 있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직각도예요. 직각도고 여기다 공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죠. 직각인데 0.23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데이텀이 기준면이에요. 직각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직각이. 그러니까 데이텀 A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요. 이게 바로 형상공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형상공차예요. 사용하는 방법만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똑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종종 사용하게 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센터 마크하고 센터 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을 그렸고요. 자, 트림으로 이렇게 지웠습니다. 요 중간에 중심선을 그리고 싶어요. 요 센터 라인을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그려줘요.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에 요 센터 마크는 뭐냐면 중심선 마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선 마킹입니다. 이렇게 중심선 마킹하는 거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심선 마킹하는 기능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명령어 하나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딤센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1을 누르시면 속성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크로스 사이즈,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눌러보면 나와요. 라인 타입도 바이 레이어로 주시면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이즈가 여기가 조금 어긋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 여기 선, 그 다음 여기 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 한번 바꿔보시죠. 센터 마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딤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센터 마크가 딱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센터 마크는, 그러니까 이 딤센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여기 딤 스타일에 보시면 바로 여기 심볼의 네로, 바로 여기 센터 마크,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마킹하라고 되어 있고 선의 길이가 2.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5mm로 바꿨어요. 그러면 딤 센터 클릭하면 이렇게 마크가 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라인이요. 그죠? 라인이라고 했고, 제가 여기를 다시 2.5로 고쳐놨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딤센터. 그리고 클릭을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조금 아까 봤던 중심선처럼 똑같이 만들어지죠. 다만 얘는 분해 버전입니다. 이렇게 분해된 버전이에요. 분해된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시선은 리더라고 합니다. 지시선이 있고 Q 리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 리더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안 써요. 얘는 안 쓰고 얘를 많이 쓰고 얘도 많이 써요. 퀵 리더를 많이 써요. 자, 퀵 리더 같은 경우 이렇게 씁니다. Q 리더 시작점 지정하고, 자, 이렇게 시작점 지정하고 넥스트 포인트. 자,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러면 문자의 위치를 물어봅니다. 지금 한 번 클릭했죠? 두 번 클릭했죠? 그리고 세 번 클릭하면 그 다음에 문자의 장평을 물어봅니다. 그냥 엔터. 그 다음에 first line of annotate tex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문장이 여러 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줄의 내용을 여기다 써달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고 그냥 엔터. 그러면 mText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써보시죠. 큐리더는 이렇게 점 3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문자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누르게 되면 큐리더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설정하는데 mText, 문자죠. 문자를 넣을 수도 있고 카피언 오브젝트, 객체를 붙여 넣을 수도 있고 공차를 넣을 수도 있고 블럭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를 선택하면 여기 어태치라고 하는 이 항목이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이 어태치먼트가 안 보이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카피를 눌렀습니다. 어태치먼트 사라진 거 보이시죠? mText 누르니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문자에 관련한 내용들이 여기 어태치먼트에 있습니다. 자, 어태치먼트로 들어가면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지시선 왼쪽에 문자가 존재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 오른쪽에 문자가 존재할 때란 뜻이에요. 이럴 때 탑 오브 바텀 라인, 글자가 여러 줄 있잖아요. 제일 맨 윗줄에 맨 윗줄, 그러니까 그 탑라인, 글자의 맨 윗줄에 지시선을 놓게 해주세요. 미들 오브 탑라인, 맨 윗줄의 중간에 지시선을 놓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미들 오브 바텀 라인, 그러니까 맨 아랫줄의 중간에 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는 바텀, 오른쪽은 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네요. 큐리더, 자, 미들 오브 레프트. 자,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자, 엔터. 맨 아랫줄의 중간에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글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맨 윗줄의 중간에 걸리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자, 큐리더. 자, 세팅. 자, 그 다음에 라인 앤 에러. 지시선, 그러니까 지시선과
이제 화살촉이죠. 보시면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넘버 오브 포인트. 우리가 지시선 클릭할 때 3번 클릭했죠. 여기에 맥시멈 3번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를 5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으로 바꾸죠. 스플라인은 곡선이란 뜻이고 스트레이트는 직선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OK. 자, 큐리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방향을 클릭해 보니까 어떤가요? 곡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1번, 2번, 3번, 4번. 제가 5번까지 클릭해 놨잖아요. 엔터. 자, 어떤가요? 지시선의 모양이 곡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다시 스트레이트에 3번으로 다시 바꿔놓죠. 원래대로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 헤드가 여기 있네요. 화살촉 머리죠. 자,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자, 오케이. 자,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150, 묵은 콘크리트. 자, 어떤가요? 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그리고 세팅. 자, 이번엔 어논테이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예요. 자, 공차인데 이때 화살표는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입니다. 역시 이거는 그냥 방법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형상 공차입니다. 주로 기계 쪽에서 쓰는 거죠. 자, 자, 동심도 파이 0.23 데이텀 A 기준 이런 식으로요. 누르면 여러 개가 나오죠. 0.23 기준으로 하고 여기 누르면 파이 기호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 다음 얘가 컨디션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해서 OK.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면이 A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이제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렉탱글로 사각형을 조금 크게 그리고, 자, 이 선은 레이어를 좀 바꿔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중심선을, 아니, 단면선을 이렇게 꺼보죠. 아, 이거 커런트구나. 그럼 딱 중심선만 남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다 연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주요 부위는 전부 다 연장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랭슨 델타 500 나머지만 이렇게 조금씩 더 연장시켜 주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이런 모습이 되도록.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이 조금씩 다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이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선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까지. 자,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이제 이 사각형도 지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거 뭐예요? 크기가 안 맞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거리를 재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00이네요. 자, 14,000 곱하기 2배 나누기 420. 66 나왔네요. 대략 한 60분의 1에서 80분의 1 사이를 쓰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80은 넉넉할 거고 60은 타이트할 거고. 자, 보세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이거 A3죠? 옵셋 10mm. 자, A3 도면 테두리선은 흰색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스케일 60배. 자, 어떤가요? 뭐 타이트해도 그럭저럭 들어갈 만하죠? 자, 60배 만들어 보시죠. 자, 딤 스타일 들어갑니다. 딤 스타일. 자, 모디파이. 자, 세팅 값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하나씩 따라해 보세요. 먼저 라인 탭입니다. 라인 탭에서 바꿀 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요. 베이스 라인의 간격. 아까 설명드렸었죠?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저는 6mm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꿀 게 누구냐면 얘예요.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픽스가 고정하다. 랭스 길이를 고정합니다. 누구의 길이요? 익스텐션 라인. 다시 말하면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근데 길이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1mm요. 최소 이 길이는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과 같거나 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7mm. 자, 그 다음. 자, 심볼 앤 에로. 심볼. 화살표죠? 퍼스트만 바꾸면 돼요. 퍼스트를 도트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세컨도 자연스럽게 도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에로 사이즈. 화살표의 크기입니다. 이 도트가 생각보다 커요. 1.5. 자, 그 다음 문자 특별히 바꿀 거 없어요. 피트 바로 여기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이게 축척입니다. 이게 축척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축척이 60분의 1 쓰는 거죠? 그러니까 60배 확대. 60배. 그러면 치수 문자나 치수선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60배가 다 커져요. 여기가 바로 축척입니다. 치수의 축척을 지정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디시멀이 아니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소수점 자릿수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세팅하면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얘를 맑은 고데기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문자 커진 거 보이시나요? 충분히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소수점이 마침표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치수 기입을 넣어 보도록 하죠. 라이너 하나 집어넣어주고, 그럼 어떤가요? 자, 보세요. 치수선이 딱 고정돼서 뽑히는 거 보이시나요? 쭉 연결되지 않고 치수선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컨티뉴어스. 네,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자, 엔터. 처음 거 다시 선택해서 클릭. 다시 라이너.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라이너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라인 그 다음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그러면 치수기 끝났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여기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서클 반지름 8mm 라인 100mm 자, 라인 자, 랭슨 델타 5mm 자, 옵셋 8mm 옵셋 5mm 텍스트 자, 글자 크기가 6mm 평면도 어우 크네요. 4mm 4mm는 작고 5mm 다시 텍스트 자, 바텀 라이트 자, 스케일 이퀄 1대 60 지우고 스케일 60배 센터에다가 맞춰 놓으면 되겠네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자, 그러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이제 해치도 넣고 문자도 쓰면 되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